10,000원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무심코 스마트폰을 켭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번쩍입니다. $1 환율 1,530원 돌파, 17년 만에 최고치. 당신은 속으로 짧게 혀를 차며 생각합니다. 물가 또 오르겠네. 아휴. 그리고는 1초도 안 되어 당신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먹방 영상으로 화면을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카드값, 다음 달 전세 대출 이자가 더 극하니까요. 환율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이라는 월급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양복 입으로 일하는 엘리트들이나 신경 쓸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당신도 방금 그렇게 생각하셨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잔인하고 차가운 금융 시스템이 가장 사랑하는 아주 완벽하고 순진한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넘겨버린 그 1,530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요동칠 때마다 당신의 피 같은 노후자금 수백만 원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공으로 뜯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철저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을 떠올려 볼까요? 당신의 통장에 월급이 꽂히기도 전에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떼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 나라가 돌려주겠지 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마치 절대 도둑 맞을 일 없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강철 쌀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믿음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얼마나 끔찍하게 늙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을 벌어서 연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의 그 든든한 쌀통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쌀통에 있는 쌀을 싹싹 긁어모아 바다 건너 외국 시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여서 쌀을 불려야만 하니까요. 현재 국민연금이 굴리는 전체 돈 중에서 8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만 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든 유럽의 건물을 사든 달러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외환시장에서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싹쓸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의 달러의 시가 마르면서 달러의 몸값, 즉 환율이 미친 듯이 위로 치솟게 됩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합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계란 한 판, 돼지고기 한 근을 집어들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죠. 바로 이때 벼랑 끝에 몰린 정부가 아주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마법의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환율을 강제로 짓누르기 위해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당신의 노후 쌀통에 몰래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들은 이 행동을 아주 그럴싸하고 전문적인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환해지. 환율의 끔찍한 변동성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방어하겠다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완벽한 명분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락한 노후를, 늙고 병든 미래의 당신을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내세운 겁니다. 당신의 피와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잔혹한 경제 수술대 위에서 도대체 누가 당신의 배를 가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당신은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자, 경제 뉴스에서 떠드는 그 복잡한 환해지라는 단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제가 당신의 뼈에 사무치도록 아주 쉽고 잔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섭씨 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으로 집을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음집은 짓는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이 물바다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미친 듯이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외부에서 계속 사다가 벽에 덧발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얼음을 파는 상인은 단 한 명뿐이고 얼음 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밥입니다. 당신은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그 비싼 얼음을 계속 사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하겠다며 하고 있는 짓이 정확히 이 사막의 얼음집 짓기와 같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을 강제로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달러의 가격을 묶어두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만큼 아주 거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달러를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상대방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 돈을 경제용어로 스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비싼 얼음값, 그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도대체 누구의 지갑에서 꺼내서 내고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갑일까요? 경제부 총리의 지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던 당신,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는 당신의 노후자금 통장에서 그 돈이 뭉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으로 나라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비싼 얼음을 사다 바치는 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뻔뻔함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얼음집 짓기가 처음 시작된 2022년, 당시 정부는 환율이 너무 높으니 아주 잠깐만 비상용으로 이 카드를 쓰겠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시작한 규모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잠깐만 쓰겠다던 그 임시 조치는 3년이 지난 지금 무려 650억 달러라는 괴물 같은 크기로 폭발해버렸습니다. 무려 6배 반이나 덩치가 커진 겁니다. 이건 마치 옆집 이웃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다며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마음에 지갑을 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이웃이 당신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가서 65,000원을 멋대로 긁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네가 이해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꼴입니다. 비상대책이라는 거짓말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당신의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아주 편안하게 빼내어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누군가의 정책 실패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분노하기에는 이릅니다. 겨우 몇 조 원의 얼음값을 날린 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진짜 재앙에 비하면 그더 귀여운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잔혹하게 난도질했는지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산산조각나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시만요. 영상의 흐름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번 달에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먹고 싶은 치킨을 꾹 참고 비싼 커피 대신 편의점 커피를 마셨죠. 은행 어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통장 잔고가 100원이라도 맞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짠나게 100원, 1,000원을 아끼는 그 순간에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어플을 켜서 내 노후 자금이 저 높은 분들의 환율 장난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타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푼돈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작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덩어리 돈이 눈먼 도둑들에게 합법적으로 털리고 있는 현실에는 두 눈을 꽉 감아버립니다. 스스로 눈을 가린 양떼는 늑대들의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면, 더 이상 남들이 던져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호구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총알바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 더러운 경제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아주 맹렬하고 엄숙한 선서입니다. 당신의 그 결연한 선서가 끝났다면 이제 정말 피가 튀는 잔혹한 지이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방금 당신이 지불한 그 얼음값이 30년 뒤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1,400원일 때 샀던 외국의 돈이 1,53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환율이 오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경제에서는 이것을 환차익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시장이 당신에게 주는 아주 달콤하고 공짜 같은 보너스입니다. 이 막대한 보너스야말로 훗날 당신의 늙고 병든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최고급 겨울옷이자 엄청난 병원비를 대신 내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엄청난 금액의 당첨 복권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복권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려는 찰나 누군가 불쑥 나타나 당신의 손에서 그 복권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두 눈이 번쩍 뜨여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당첨 복권을 무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 당첨금을 포기하는 게 안전하다는 아주 바보 같고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찢는 것도 모자라 당신의 당첨금을 찢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까지 당신 지갑에서 빼갑니다.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공중으로 흩어지는 종이 조각을 보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미쳐버릴 만큼의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환율을 억누르겠다는 명분으로 당신의 노후 계좌에 저지르고 있는 짓이 바로 이 당첨복권 찢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환율을 강제로 묶어두기 위해 가만히 놔두면 굴러들어올 수십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가 전체의 환율 수치를 예쁘게 포장하겠다는 그 오만한 목표 하나를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이 누려야 할 엄청난 이익을 무자비하게 박탈해버린 겁니다.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비싼 얼음값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당첨복권까지 이중으로 피가 빨려나간 당신의 계좌는 이제 서서히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진짜 지옥으로 끌고 갈 가장 소름 돋는 악마의 마법, 바로 복리의 저주가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이 허공에 날려버린 그 비용과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익 때문에 당신의 전체 기금 수익률은 1%에서 2% 정도 미세하게 깎여나갑니다. 겨우 1% 깎인 게 무슨 대수냐고 콧방귀를 뀌셨습니까? 당신은 경제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1%라는 미세한 균열이 30년이라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면 당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수익률 7%와 5%의 차이는 무려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은 1억 원이 아니라 1,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거대한 덩어리에서 매년 떨어져 나간 수익률의 조각들은 고스란히 당신이 나중에 매달 받아야 할 연금액을 반토막 내는 무서운 칼날로 돌아옵니다. 이제 30년 뒤의 끔찍한 미래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넘기며 환율 뉴스에 무관심했던 당신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75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뼈는 쑤시도록 시리고 눈은 침침해져서 더 이상 당신을 써주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거리, 당신은 굽은 허리로 언손을 호호 녹이며 길거리에 버려진 더러운 종이상자 더미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당장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당신의 통장에는 단돈 10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하며 믿었던 연금은 예상을 밑돌며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고 병원비 결제 창구 앞에서 당신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수치심에 몸을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지 않고 침묵했던 대가로 맞이하게 될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혹한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처참한 내일을 헐값에 팔아치워 자신들의 편안한 오늘을 샀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당신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직면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토록 무리하게 당신의 늙은 미래를 훔쳐야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차가운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은 오늘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대형마트의 정육점 코너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구워 먹을 수입산 돼지고기 한 근을 집어들었는데 포장지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당신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무려 30%나 껑충 뛰어오른 미친 가격. 외국의 돈 가치가 폭등하면서 수입해 들어오는 고기와 예관, 밀가루 값이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버린 겁니다. 당신은 집어들었던 돼지고기를 매대에 거칠게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화를 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가 이렇게 미쳐 날뛰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무능력한 정부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거품을 몹니다. 당장 내일 먹을 고기 반찬이 비싸졌다는 그 즉각적인 고통 앞에서 당신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가장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바로 마트 매대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당신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당장 다음 선거에서 당신이 던질 표가 무더기로 떨어져 나갈까봐 그들은 오늘 당신의 밥상 물가를 어떻게든 강제로 억눌러야만 합니다. 계란값,
고깃값을 잡아서 당신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환율을 때려잡아야 하고 그 환율을 때려잡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만만한 몽둥이가 바로 국민연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모순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신의 눈을 가린 채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선택 게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 돼지고기를 싸게 올리기 위해 30년 뒤 당신의 백내장 수술비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의 비참함을 피하고 넉넉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고깃 반찬을 포기하고 배를 줄일 것인가? 당신은 정부를 향해 욕을 퍼붓고 있지만 실상은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싼 고기 한 점을 위해 당신의 전체 인생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 묵시적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서 진정으로 소름 돋는 본질은 계란이나 고기 따위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오늘 고기를 먹느냐 내일 수술하느냐의 얄팍한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진짜 핵심은 도대체 누가 당신의 허락도 없이 당신의 주머니에 멋대로 손을 집어넣고 그토록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내렸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매달 당신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번 월급에서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강제로 징수해간 당신 고유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피 같은 재산을 국가 경제의 방패막이로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예의를 갖춰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노후 수익률이 깎일 수 있다는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그 수조 원짜리 비싼 얼음값의 영수증을 당신 눈앞에서 투명하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대중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굳게 닫힌 밀실 안에서 그들만의 우아하고 따뜻한 회의실에서 펜대 하나로 너무나 쉽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오직 마지막에 텅 빈 통장이라는 청구서를 홀로 받아드는 늙고 병든 희생양으로만 남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골치 아픈 일이라며 다시 유튜브에 웃긴 코미디 영상을 보러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돈을 훔쳐가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목을 꽉 움켜쥐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당당히 주인의 권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경제를 모른다고 외면하면 경제는 당신의 그 무지와 게으름을 비웃으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약탈해 갈 것입니다. 오늘 무심코 지나친 당신의 침묵이 30년 뒤 차가운 길바닥에서 흘리는 비참한 피눈물로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불편하고 잔혹한 진실이 당신의 굳은 심장을 조금이라도 찔렀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바보처럼 털리지 않는 날까지 저는 당신 곁에서 가장 날카롭고 뼈아픈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당신의 뺨을 때리러 오겠습니다.